자, 그러면 오늘 이제 산문 두 번째 어서 오세요. 자, 산문 두 번째 시간. 자, 78페이지. 요거는 운문 구출 답지. 운문 구출 답지. 자, 일단은 쌤이 지금 요거 쭉 포함해서 지금 찍고 있잖아요. 이제 다 영상 남겨뒀으니까 필요한 친구는 쌤한테 영상 달라고 하십시오. 알겠죠? 자, 78페이지 서술상 특징과 효과해서 일단 그 1번에서 서술상의 특징, 요거 우리가 흔히 모의고사에서 만나는 문제들 유형에서는 첫 번째 문제로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서술자가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다양한 방법에서 시점, 거리, 인물 제시 방법 오늘 할 거고요. 직관적, 그 다음에 표현 방법들. 요거는 사실 운문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비유적인 표현이다, 관용적인 표현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사건 전개 방식, 문체 등의 범위가 매우 넓은데, 어쨌든 우리가 요 하나들 이제 한번 볼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밑에. 그래서 그 효과는 어쨌든 서술자 목소리 드러낼 수가 있고, 방식에 따라서 우리 독자들이 받는 느낌, 이제 거리도 다르고, 시점도 달랐어요. 그 다음에 전개 속도도 조절할 수가 있더라. 자, 밑에 2번. 자, 우리 바로 갈게. 그래서 서술 방식에서 시간을 그리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자, 밑에 첫 번째 점, 우리 그 화살표 볼게. 시공간을 이제 넘어가자. 자, 시간과 공간은 소설의 배경을 구성하는 요소야. 그래서 결국 이 배경이라는 게 또 봐봐. 내가 기승전 인물하고 연결시킬 거거든. 그러니까 이 배경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인물이라는 거지, 이 존재가 어떤 시대적인 이 환경 또는 시간, 그치? 또는 어떤 특정 공간에서, 그치? 어떤 또 사건에 연루되느냐 하고 또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이제 누가, 서술자가 어떻게 바라봐 주느냐, 그치? 요런 좀 구성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밑에 괄호 1번 시간을 활용한 서술 방식에서 첫 번째 점 보시면은 순행적 서술자 오른쪽에 시간의 흐름. 그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걸 우리 또 구성으로 표현하면은 이걸 우리는 다른 개념으로 평면적 구성이라고도 하죠. 그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평면적 구성. 그럼 밑에 역순행이라 결국 시간의 흐름과 하는 것이 역행한단 말이야. 그치? 현재에서 과거로 간다든지와 같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는 구성적으로 표현하면은 당연히 평면에 반대하면 뭐야? 입체, 그렇지. 그래서 입체적 구성이라고 하는데, 다만 이 역순행적 구성이 잘 나타나는 패턴이 있어. 첫 번째는 일단 회상이 나타나는 구조. 그렇지? 그래서 회상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에 대한 거지 이야기 떠올리는 것이니까요. 회상도 역순행일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액자식 구조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액자식 구조라고 하면은 우리 다음 주에 볼 건데 다시 맛배기로 외부의 이야기가 있으면 그 안에 그치? 자, 그 외부가 액자 틀에 해당하면 이 내부 이야기는 그 액자에 이제 걸린 그림이나 사진의 개념이지 않겠나? 그러니까 너희는 액자를 보나 그림을 보나? 그림 봐야 되거든. 내부 이야기가 메인 이야기인데 내부 이야기가 웬만하면 지금 무슨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 내부의 이야기가 과거에 그치 어떤 이야기 의 구조를 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치 내부 들어갔다가 다시 외부로 빠져나오는 패턴이라면은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순행적 구성을 취한다. 알겠지? 이거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우리가 현진 고향 같은 그런 작품을 들 수가 있겠고, 자 어쨌든 간에 또 밑에 세 번째에 과거와 현재의 대비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과거 현재 나왔다고 다 무조건 대비는 아니라고. 결국에 이때 대비라는 말은 저 과거와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누가 달라지는 양상, 인물의 어떤 반응이 달라지는 양상.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인물이 그치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약간 부정적이었다면, 그치? 근데, 현재는, 긍정적인 인식,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이거는 지금 과거, 현재가 대비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과거도 부정, 지금도 부정이면 이건 과거, 현재, 대비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단순하게 과거, 현재 나왔다고 다 대비가 아니고 인물의 태도가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요런 것들이 나오면은 대비가 성립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 꼭 기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라야지 대비가 성립. 오케이? 응. 자, 그 다음 밑에 공간을 활용한 서술 방식이라고 해서 괄호 2번. 자, 공간의 이동에 따른 서술. 항상 내가 또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런 이동, 뭐 변화, 전환 이런 말들이 전제되려면은 최소 몇 가지, 2가지 이상이 나와줘야 돼. 안 그래? 이동했다는 건 기존에 지금 본인이 현재 있는 위치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그치? 가는 곳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A to B. 그치? 이런 식으로. 변화. 그치? 또는 전환처럼 공간의 이동, 자, 또는 뭐 태도의 변화, 이런 말. 변화, 이동 나오면은 2개 이상의 개념이다. 그래서 어쨌든 그 과정에서, 그치? 공간이 달라짐에 따라 인물의 또 의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공간이 달라져도 인물의 심리, 의식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 2가지 공간이 만약에 이상 나온다면은, 인물의 역시 또 반응이 어떠한지 잘 체크를 해달라. 그 다음에 공간의 대비 당연히 마찬가지겠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자, 나는 지금 큰, 그치? 양옥집에 살다가 작은 초가집으로 왔다라고 했을 때, 물론 뭐 크기나 그치? 뭐 건축의 어떤 양식은 대조적일 수는 있어. 다만 여기서 말한 대비는 뭘 얘기하는 거라고? 인물의 반응에 주목하라고. 알겠지? 그래서 그냥 단순 대비라 생각하지 마시고 인물이 처한 상황, 인물이 보여주는 반응이 달라야 대비가 성립한다. 자, 그럼 79페이지에 개념 연습하기 넘어갑시다. 그래서 자, 나상이라는 작품 나와서 내가 간단하게 이거 소개 좀 하자면요. 이 나상이라는 뜻이 이것도 좀 액자식인데, 자, 나상이 벌거벗은 모습 이런 뜻이야. 사전적으로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문학적으로 우리가 좀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어떤 뜻이라고? 결국 저 벌거벗은 모습은 본연의 순수한 모습이란 말이야. 자, 이게 또, 자, 이 전쟁 중이잖아. 자, 이거 우리 그 2학년 친구들은 세미나 수업에서 알 건데, 전쟁과 같이, 그치? 자, 뭐 죽음이, 또는 생존의 어떤 위협이 이렇게 막 빗발치는 곳에서, 결국 이제 이런 벌거벗은 모습이란, 결국 인간의 본연의 모습에 대한 탐구거든. 또 결국 전쟁이란, 자, 비인간적인, 그치? 자, 사륙과 살인, 그치? 그 다음에 뭐 참담한 폭력성, 이런 것들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인간의 본연의 순수한 모습을, 그치?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저 나상이라면, 그치? 이 작품은 실존적인 작품이야. 실존적.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잖아. 그치?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은, 자, 우리 형과 동생이라는 인물이 나와. 요 인물이, 자, 6.25 전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사실 형이 이제 작품에서 되게 좀 이제 좀 어리숙하고 눈치도 없고 막 좀 덜 떨어지게 설정이 좀 되어 있고, 동생이 좀 이제 이성적이고 좀 냉철하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 자,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이런 성격들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둘이 이제 포로로 만나가지고 북한이 지금 끌려가는 그런 상황, 그치? 자, 이 지금 제시가 되는데, 이 상황에서, 자, 동생이 평소에는 막 형을 약간 무시하고 좀 깔보고, 그치? 이렇게 인정 안 했었는데, 이런 지금 비인간적인 폭력의 현장에서 형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야? 그래, 정말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게 그지없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어쨌든 동생이, 자, 전쟁이 터지고 이제 포로가 된 과정에서 인식이 좀 달라지게 됐거든. 즉, 여기서 동생이, 바로 이 형이 보여준 이 모습이 정말로, 그치, 뭐야, 인간 본연의 순수한 모습이 아닐까. 그치? 오히려 내가 처음에는 막 형이랑 전쟁터에서 만났을 때 형이 병신 바보니까 모르는 척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자, 어쨌든 둘이 또 만나게 됐고, 이제 포로니까 그렇게 대우가 좋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뭐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막 그러거든. 근데 그 와중에 형이 막 이제 약간 뭐 바보 같은 짓 해가지고 밥을 막 이제, 군인들한테 더 얻어내고, 그걸 막 동생한테 나눠주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런 과정에서 그 이전에 내가 형에게 가졌던 모습에 대한 미안함을 좀 느끼면서, 그치? 형의 모습이 진짜 인간 순수한 본연의 모습이다. 이런 어떤 반성을 좀 하는 이것도 액자식 구성인데, 어쨌든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고, 밑에
괄호 1, 2번의 답을 좀 찾아볼게요. 그래서 일단 괄호 1번에서 우리 이거 배웠던 개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면은 나가 나와야 되는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형과 동생이라는 거지. 자, 3인칭 편이 나오기 때문에 자, 1인칭 주인공일 수가 없습니다. X고 괄호 2번 봐봐. 이거 쌤이랑 약속하기로 했다. 이거 봐. 내가 이런 인덱스가 좀 필요한 게 일반적인 게 필요한 게 시간은 내가 항상 꺽쇠 치고 공간에 박스를 쳐왔거든. 그지? 그럼 저거 봐. 시간의 흐름, 시간의 이동 뭐 이런 것도 이제 공간의 이동 나오려면 적어도 이런 인덱스들이 뭐 2개 이상 나와줘야 되는 건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튿날, 다음날, 그리고 그날, 그치? 밝고 그날 또 밤, 그리고 며칠이 지날수록 이라는 거지. 이런 시간 꺽쇠 표지가 2가지 이상 나오고 그게 과거, 현재, 미래 또는 자 이렇게 시간의 흐름대로 쭉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가 맞다. 이렇게 접근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물론 뭐 내가 너무 쉬운 작품이라서 눈으로만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형식적인 부분은 뭐가 바로 직관적으로 이제 캐치가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로 갔을 때. 그래서 이런 간단한 도식 같은 것들을 좀 활용을 잘 해주시면 문제 풀 때 효율적이라고. 알겠지? 자,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해서 일단 뭐 요 작품들이 우리가 일제강점기 1920, 30년대 작품인데 자,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소설가 구보시라고 좀 되어 있는데 이 구보가 실제 작가 박태원의 호입니다. 호. 그래서 우리 뭐 자, 연암 박지원, 회계 이황처럼 이제 호거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작가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거지 자전적인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자전적이다라는 워딩도 다 개념이거든.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되 경험만 얘기하면 이거 수필이잖아. 그래서 여기에 뭐를 가미? 허구를 가미해서 그렇지. 자, 각색해낸 이야기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해서 어쨌든 자 앞에 그 소설가라도 직업을 보니까 바빠. 당대 지금 뭐라고? 지식인인데, 그치? 이 지식인인 구보가 하루 종일 이제 자, 뭘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작품인데, 사실 여러분, 이거 전문 다 읽어보시면요. 하루 종일 그냥 뭐야? 경성적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기만 할 뿐, 사실상 뭐야? 뭔가 실증,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모습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 20, 30년대 지식인의 어떤 뭐야?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같은 경우는 우리 뭐 평가원에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그렇지? 교과서에도 곧잘 실려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중요한 작품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지금 봐봐. 다시 밖으로 나오며 그렇지? 그 다음에 발 가는 대로 어느 틈인가 안전지대 가 서서 그치? 그 다음에 자 또 어디 한 구석에 가 서서 이런 식으로 그죠? 좀 그 공간이 구체적으로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디가 서서라고 그죠? 그 공간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물이 현재 위치하는 그렇기 때문에 전개 방식 찾으려면 1번 찍고 가면 되겠네. 알겠죠? 자 그러면은 80페이지에 괄호 3번에서 서술의 초점에 따른 서술 방식이라고 좀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포커스를 어디 맞추느냐 인물에 맞추냐 인물이 처한 지금 자 겪고 있는 사건에 맞추냐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뭐 상하범주로 좀 나눈다면 자 사건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넓은 개념에서는 그치 자 인물에게 초점 맞추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건은 인물 없이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야. 안 그래? 어쨌든 요거까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인물에 또는 사건에 초점 맞춘다는 건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넘어갈게. 알겠죠? 자 밑에 3번 별표 치셔야 됩니다. 자 사실 요게 우리 소설 개념하면 가장 기본 개념 중에 하나인 자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또는 인물의 태도 따위들을 그치 심리 따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직접 제시 우리가 말하기 방식 텔링이라고 하고 이제 간접 제시 보여주기인데 밑에 자 개념 보세요. 직접 제시 서술자가 인물의 그치 자 대상의 심리 성격 따위를 뭐 한다고 직접 서술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웠던 시점을 가져와 보면 저 인물이 만약에 곧 서술자라면 1인칭 무슨 시점이야? 그렇지. 맞아? 근데 저 인물이 그지 서술자가 아니더라도 즉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말해준다라는 것은 3인칭 무슨 시점? 그렇지 전지적
작가 시점. 그치? 그래서 요 두 시점은 직접 제시. 그치? 다만, 조심히 1인칭 주인공이라고 전부 다 직접은 아니. 왜냐면 주인공 자기가, 그치? 자기 심리는 직접 하지만 타인의 심리는 또 간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좀 주인공에 좀 초점을 맞추면, 여기서 인물을 주인공, 여기 초점을 맞추면은 저런 상황하고 연결할 수 있다. 이해되나? 자, 그 다음에 밑에 인물에 대해 직접 서술해서, 자,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인물의 심리 성격 따위가 뭐하다고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거 내가 거리 개념할 때도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독자가 저 인물에게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없고 막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서술자가 근데 상대적이야.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니까 명확하지만 독자의 상상력은 약간 제한이 걸린다. 다 말해줘 버리니까. 맞지? 응. 자, 그리고 밑에 간접 제시야. 간접 제시는 역시 또 주어는 서술자다. 자, 이 서술자가 인물의, 자, 이번엔 뭐라고? 행동이나 말 따위들을 그지 뭐 한다고? 보여준단 말이지. 언행 따위를. 그지? 응. 그래서, 자, 독자가, 그래서, 자, 주체. 우리 독자가 이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지금 전달받을 거 아니야. 서술자로부터. 그지? 그러면 이제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거기 담겨있는 뭐를? 인물의 성격, 그치? 태도 따위를 추측해야 된다. 되니? 그래서, 자, 1인칭, 무슨 시점? 그렇지. 관찰자 시점. 어쨌든 1인칭 서술자인 나가, 그치? 주인공의 제 심리를 모를 거니까, 주인공의 말을, 그치? 주인공의 행동을 보여줄 것 아닙니까? 독자들에게. 그리고 다시 또 3인칭 무슨 시점? 그렇지. 관찰자 시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간접 제시 위주의, 그치? 서술이 될 수밖에 없다. 되나? 자, 그 다음에 다시, 아무래도 이런 말이나 행동 따위를 보여주니까 뭐 하자고? 생동감이 있어요. 맞죠? 또는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리고 독자는 상상의 날개를 펼치기, 이거 상대적인 거라고. 아까 직접 제시가 제안했다면 간접 제시는 독자의 상상을 뭐 한다고? 막 이제 유도한단 말이야. 다만 이거 상대적인 단점이 일단 뭐겠어? 결국에는 자, 이게 독자가 약간 능력이 부족. 예서 말하는 능력은 그 이제 인물의 심리를 추측할 수 있는 능력 있잖아, 그렇지? 요 능력이 약간 부족하다면은 인물에 대한 어떤 정확한 파악이 약간 조금 되지 못하는, 그렇지? 그런 어떤 우려가 좀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소설에서 인물의 심리가 제시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 중요한 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요 간접적인 방식,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걸 뭐 할 수 있어야 돼?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내가 사랑하는 지금 누가 여인이 있어, 그렇지? 여인이 있는데 내가 지금 막 이렇게 뭐 어제 뭐 선물도 주고 하니까, 그렇지? 그 여인이 뭐 약간 웃으면서, 그렇지? 이거를 막 약간 거부하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거부 안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웃음에 약간 집착해가지고 마음에 드나 보다라고 판단하면 뭐 당한다고? 스토킹 신고 당한다고. 안 그래? 받고 싶지 않은데 괜히 해코지 할까봐 괜찮아 했던 걸 웃으니까 나한테 호감이 있나? 이 지랄하면 안 된다고. 안 그래? 그러니까 정확한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이건 당연히 맥락에 따라서 그죠? 정해질 것인데 이런 것들 잘 좀 체크를 해달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자, 내가 또 한 번 얘기할 건데 뒤에 또 나올 거야. 자, 특히 말이 나오게 되면은, 자, 즉, 대화가 제시된다라는 뜻이잖아? 맞지? 대화 상황 나오면 뭐 하라고, 제발. 제발, 그, 따옴표. 그치? 발화의 주체를 제발 잘 좀 체크해 달라.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우리 뒤에 인물 성격 제시 방법의 직간접이 있지만은 또 우리 서술 방식의 직간접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언급을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 꼭 필요한 개념 꼭 좀 해주시고, 자, 밑에 서술자의 문체라고 나오는데 문체는 글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우리 좀 잘 나오는 문체를 위주로 좀 체크를 합시다. 그 첫 번째 간결한 문체고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2학년 친구들, 자,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작품 공부를 했어, 그치? 자, 막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자, 지금 포로로 지금 잡힌 상황에서, 그치? 심사를 지금 해, 그치? 그런데 이 포로 심사의 상황이 지금 되게 지금 약간 긴장하고 넘치고, 약간 긴박한 상황이란 말이야. 막 여유가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어떤 이제 긴장이 넘치는 상황들을 이런 뭐,
짧은 문장, 짧은 호흡. 이게 사실 기준이 명확하진 않아. 다만 한 줄이 이제 우리 넘지 않는 수준에서 한 20자 안팎 있잖아요. 그치? 한 문장이 20자, 20글자 안팎으로 구성된 게 연속적으로 배치되면 간결한 문치라고 해요. 알겠지? 그래서 짧은 문장 한 줄 이하 또는 20자 플러스 마이너스 한 5가지 허용이다. 이 내외로 그치?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되면 간결한 문제 또는 간결체라고도 하고 긴박한 상황이나 불안한 또 인물의 심리들 그래서 약간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약간 두서없는 느낌들을 줄 때 이런 또 문장을 씁니다. 그치? 그리고 밑에 장황한 문체는 이거 괄호 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장황한 문체는 말 그대로 문장의 호흡이 길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이 문장이 끝이 나지 않아가지고 답답함을 약간 이제 유발하는 그런 문장들이거든. 그래서 이 장황한 문체는 이제 우리가 지금이야 뭐 먹고 살기 좀 좋으니까 60년대 막 70년대 할 때 그치 우리가 막 근대화 산업화 그리고 막 더 들어서면서 이제 생겼던 어떤 이제 이 인간 소외 문제라든지 그치 약간 무거운 주제들 다룰 때 또는 어떤 철학적인 주제 같은 걸 다룰 때 주로 쓰는 것으로 요즘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장황한 것보다는 간결한 문장을 통해 긴박 그치 또는 불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치 선택지가 주로 나왔었지 장황한 걸 통해서 그치 뭐 이렇게까지 뭐 표현하진 않아. 이거 스킵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밑에 구어체 체크.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이 나와. 그치? 구어적 문장 또는 구어체 해서 그치? 다소 비공식적이니까 마치 뭐 하듯 대화하듯 그치? 실제 대화하듯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뭐 했어요 뭐뭐 했습니다 같은 이런 그치? 자 종결 표현들 나오면은 구어체라고 합니다. 그럼 문어체는 문장에서 쓰는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글 자체가 문장이기 때문에, 그치? 문어체는 디폴트 값이야. 그러니까 뭐만, 구어체만 기억해도 된다. 그치? 구어체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거니까 실제 대화하듯이 말을 하는. 자, 그리고 경어체는 이거 사실 소설보다는 시에서 많이 나오는데 간혹 우리 채만식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처지를 뭐 비꼬기 위해서 그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바꿔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라고 비아냥될 때 가끔 경어체 씁니다. 그래서 공경의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밑에 플러스 해놓고 인물에 대한 뭐 비아냥 그치? 또는 풍자 할 때도 경어체 그치? 비읍니다 같은 걸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어디에 전제야? 구어체의 전제거든. 그래서 직접 이야기하는 느낌. 내가 비읍니다. 경어체. 여도 경어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서간체 X체 이건 아예 안 봐야 된다. 이건 뭐 편집글 형식 또는 뭐 수필이나 일기의 형식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설 잘 안 다룹니다. 자, 판소리 사설체는 근데 중요해. 요거는 사실 모의고사가 아니고 이건 내신할 때 좀 필요한 개념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판소리 사설의 문체라고 해서 여러분 아마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자 우리 판소리의 소설, 춘향전 같은 것들 공부해 보셨을 거고, 그치? 좀 입학을 앞둔 친구는 자 판소리의 소설을 꼭 한 편 공부를 할 건데 어쨌든 이제 판소리 사설체라고 하면은 자 판소리의 특성에서 기인하다 보니까 자 봐봐 그 첫 번째 의성의태어라고 음성상징 그치? 자 또는 판소리 창과 같은 운율이 느껴지는 문체에서 운율이 느껴진다 우리 언제? 운문에서 배웠다 음보율 음수율이 느껴질 때 그치? 또는 자 판소리와 유사하게 이런 서술자의 개입 요거 우리 뒤에 또 한번 나올 겁니다. 좀 더 딥한 주제로 서술자의 개입해서 그치? 자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경우 뭐 누구놈의 거동보소 또는 누구누구의 누구누구가 이가라 하자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치 앞에 있는 누구누구의 누구누구이에 해당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또는 우리가 또 보게 자주 보는 편집자적 논평 그치 편집자적 논평은 단순하게 그치 그냥 주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인물의 어떤 상황을 요약적으로 그죠 설명적으로 제시해 주기도 하고 또는 인물의 심리를 대변해 주기도 하고 그치
자신의 어떤 상황이나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놓기도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구체적인 새로운 어떤 개념으로도 쓰는데 이것 뒤에 좀 더 딥하게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춘향전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그치? 예를 마지막 장면에서 그치? 어떤 장면 나오고 그래서 춘향이 몽룡이 그치? 제외해가지고 서울로 가가지고 대대손손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고 끝난단 말이야. 훨씬 더 수십 년의 이야기를 그치? 해줄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치? 비약적, 요약적 진술을 통해서 그치? 스킵해버린단 말입니다. 왜? 얘네가 지금 신분 상승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그 이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이제. 그치? 그다음에 또는 심리 대변하는 장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몽룡이가 연사또 생일잔치에 그치? 암행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죠? 잠입한단 말이야. 그때 이 몽룡이가 밥상을 하나 봤는데 이 밥상이 되게 초라하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 초라한 상황에서 몽룡이가 어떠다가 아니고 이때 상을 본 몽룡이 어찌하니 분통하랴마 이 지랄을 하면서 지금 누가 빡쳐? 몽룡이가 지금 빡칠 거 아니야. 그치? 그것을 지금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지 어찌하니 분통하고 있다라는 거지 대변해주기도 한단 말이야. 그치? 너는 어찌하니 명관인가 이런 것들 또 자신의 지금 상황 평가를 통해서 그치? 명관이 아니다라는 걸 또 반어적으로 또 보여준 장면도 있어. 맞지? 이런 것도 우리가 내신 때 보는 것들인데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까지 딥하게 물어보진 않고 넓은 개념에서 서술자가 작중에 개입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 또는 인물의 심리 처지를 상황을 대변한다 이렇게 풀어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넓게 봐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밑에 간단하게 흥부전의 일부 같은데, 그지? 밤이면은 맞아고, 낮이면은 낮잠자게 잘 봐주고, 덕사먹기 엮어주고, 여사먹기 이런 식으로, 그지? 음보요리도 느껴지고, 사사조의 음술도 느껴지고, 맞지? 반복되는 어떤 패턴들, 오늘 느껴진다. 한소리 사설의 문체라고 보십니다. 알겠지? 그러면은 81페이지에 개념 연습하기 03번 해서 껍빛단 리라는 작품 나오는데 이 작품도 여러분 아마 중학교 때 봤을 법한 작품이기도 한데 우리 껍빛단 리의 주인공은 이인국 박사. 아마 이게 나올 겁니다. 의사예요. 그리고 저 껍빛단이라는 게 러시아 말로 캡틴, 대장 요런 뜻이라고 하던데 이인국 박사의 어떤 생애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작품인데 이 인물이 보자. 일제강점기 때는 의사예요, 의사. 지금 여기 요 장면 있다. 지금 일제강점기에 지금 이제 이인국의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친일 행각을 해. 그래서 많은 또 부와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자기 병원에 지금 이제 사상범이 온다거나 또는 거지가 오면은 이걸 받을까 말까 막 고민하는 되게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계산적인 인물로 그려진단 말이지. 그리고 어쨌든 광복이 되면서 여기 지금 북한에 있어가지고 북한이 내가 이건 영상 때문에 북한이 남한보다 제일 한 게 잘한 게 있다는 거야. 친일 잘해 정산 잘했다고. 그래서 친일했던 이인국 박사가 깜빵 잡혀가요. 수감됩니다. 근데 거기서 뭐 하냐면 광복 이후에 친일 청산 당시에 러시아 장교가 외상 혹이 좀 큰 게 있었는데 그것을 이인국 박사가 수술로 집도해가지고 그거를 다 치료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친소파가 돼요. 그 당시 러시아 소련이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6.25가 터져. 6.25 터지면서 어쨌든 남한으로 그치 내려와 살게 되는데 남한은 6.25 위에 어떤 나라가 좀 힘을 부리노? 미국 아니냐. 그래서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한테 그치 고려 청자 갖다 바치고 이직을 변한다. 그럼 여기서 또 뭐해? 또 친밀을 한대. 그죠? 그래서 우리 껍빛단 리하면은 아마 미서방 떠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기회주의자. 그렇지. 그치? 전형적인 어떤 이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풍자 비판이지. 의 작품이다. 선물로 회중식이든 시간의 어떤 흐름이 역전적 구성으로 되어 있고 전문으로 보면 그렇지만 내가 전체적으로는 간단히 이렇게 요약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쨌든 밑에서 괄호 1번에 윗글은 서술자가 인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봐봐.
방황하고 있었다.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무렇지 않게 흘려버렸다. 그럼 요거 지금 선생님 밑줄 친 것, 그치? 서술자가 이인국 박사의 내면을 꿰뚫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이야, 간접이야? 직접이지, 그렇지. 그래서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면서 윗글은 또 인물의 뭐가 심리가 위주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렇지? 둘 다 왼쪽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04번의 광장. 그래서 2학년 친구들은 요거 우리 어제, 그치? 또는 이번 주 2교시에 수업했던 작품이에요. 그죠? 어쨌든 간에 광장이라는 작품은 이데올로기의 대립, 그치? 속에서 요거만 간단하게 좀 적자. 남도, 북도 전부 다 둘 다 뭐하다? 불완전한 체제. 그치? 이상적이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결국 주인공이, 그치? 자, 전쟁 이후에, 자, 포로가 되는데, 자, 여기서 포로 송환 심사를 받는단 말이야. 야, 너 남한 갈래? 북한 갈래? 아니면 남도 북도 아닌 제3국, 그치? 중립국으로 갈래? 사실 요 수록 장면에 지금 요건 좀 빠져있지만은, 자, 우리 주인공이 결국 남도 북도 불완전하다라는 걸, 그치? 자, 판단하고 생각하고 제3국을 선택하고, 그치? 가는 길에 그 투신자는 정말 진정한, 그치? 광장, 푸른 바다를 발견하고 투신하는 내용으로, 그치? 약간 좀 찝찝하게 끝나는 그런 작품인데, 어쨌든 요거는 여러분, 자, 우리 교과서,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문학 교과서에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요 전문이나 또는 요약된 줄거리 같은 것들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밑에, 괄호 1번에, 자, 내용에 따르면 지금 인물의 심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보자. 자, 그래서 보면은 밑에 네 번째 줄 본문 보세요. 뭐 홀가분해진다, 그지? 어떤 사실을 처음 안다와 같이 인물의 지금 의식을, 심리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그죠? 그래서 괄호 1번에 자 직접이라고 넣으면 되겠고, 자 괄호 2번은 자 봐봐, 자 되도록 천천히 다락에서 내려와 마루에 서고, 자 그 다음에 자 어디가 보자, 복도로 나선다. 그치? 그리고 선장실로 올라선다. 와 같이, 그치? 공간적으로 이 표식이 두 가지 이상 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다? 공간의 이동에 따른, 그치? 전개가 나타나고 있구나. 됩니까?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따르면 봐봐. 얼른 돌아다 보았으나 나타나지 않는다. 바닥에서 내려와, 마루 내려선다. 할 일이 없는, 찾는 사람처럼 두리번거린 방 안의 사람들의 그의 주의를 끌만한 것은 없다와 같이 한 줄이 넘어가지 않는 스무자 안팎의 문장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명준이 요건 내가 그래서 지금 이제 자 3국으로 가는 제3국으로 가는 지금 배 아니거든. 그래서 배를 딱 탔는데 자꾸 새들이 자기를 막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감시한다고 생각해서 약간 지금 뭐하고 불안해하고, 그렇지? 저걸 경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뭐 찾냐면은 막 총을 찾아요. 선장실 가가지고 뭐가 없는지, 그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 불안 경계를 이렇게 짧은 문장, 즉 간결한 문체를 사용해서 불안감, 그지? 또는 긴박감을 보여주고 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뒤에 자 86페이지에 자. 당연히 그 보라색 챕터는 내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요번 주 지금 요 시간은 지금 우리가 지금 보강 시간이잖아요. 그치? 다음 주 원래 시간들에 오시면은 내가 다음 주 우리 그 평일에 6주차 이제 우리 그 특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소설 그 기출 그 답지들도 바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설 때는 왜 여러분 뭐 좀 쉬셔야 되니까 쉬시더라도 설 끝난 이후에 한 주 정도 시간 남지 않습니까? 풀면서 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86페이지로 넘어가서 서술상 특징과 효과 2번에서 1번에 서술 방식이라고 하고 서술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아까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에서 사용했던 개념어를 또 쓸 거야. 즉 서술 방식에도 뭐가 있다고? 직접적인 서술이 있고 간접적인 서술 방식이 있다. 그치? 그래서 자 직접적 방식, 그치?
들어가는 게 서술이라고 하고, 이 서술은 봐봐 밑에 서술자가 인물 독자에게 인물 사건 배경 따위를 직접적으로 지금 뭐 설명한다 또는 해설해준다, 해석해준다, 분석해준다 라고 해서 그렇지? 설명적 제시, 해설적 제시, 해석적 제시, 분석적 제시 다 같은 말입니다. 맞죠? 자, 그럼 뒤에 이제 우리가 바로 2번 챕터에 나올 건데 미리 적고 가자. 자, 이 서술 방식에도 또 간접 제시가 나오거든. 이 간접 제시는 묘사 또는 자 우리 대화 중심의 서술. 아까 그대로잖아, 그렇지? 말, 인물의 뭐야 결국 행동을 보여주는 거 묘사일 것이고 배경 따위를 포함. 그리고 인물의 말을 보여주고 대화 장면 제시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자, 요거는 다른 말로 자 그렇기 때문에 봐봐, 내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지 선보러 갔다가 밥만 처먹고 그렇지 서로가 뭐야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번호도 교환 안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내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했지, 그렇지? 근데 이걸 내가 지금 그래 수업을 마치고 6시가 되었다. 우진이는 옷을 서둘러 입었다. 우진이의 얼굴은 환희로 가득 찼다. 설렘으로 가득 찼다. 약간 싱글벙글 하면서, 그지? 그리고 약속 장소로, 그지? 서둘러 뛰어갔다. 너무 길지, 그지? 다만, 만나서, 저 우진입니다. 저 누굽니다. 하고, 그지? 소개하고 인사하고 하는 장면들 다 보여주면 마치 한편에 뭐 보여주는 것 같다고? 연극을 보여주는 것 같다. 맞아? 인물의 행동, 그치? 말들, 이걸 우리가 만약에 대본으로 바꾸면, 그치? 지시문이 되는 거잖아. 대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자, 묘사, 대화 따위를 극적 제시 또는 이 앞에 내가 아까 뭐를 보여준 것 같다고 한편에 연극 보여준 것 같다고. 연극적 제시가 연이 빠진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요런 개념으로 많이 봤는데요. 극적, 반전. 그때 극적은 연극적이 아니고 뭐야? 다이내믹한 거지, 그치? 그 이전에는 없는 상황들이었다지 이어짐 이런 뜻이란 말이야. 요거하고는 다릅니다, 그치? 극적 반전은 자 뒤에 반전이 무조건 붙게 되어 있고 만약에 그냥 극적 제시가 나오면 이거는 말이나 행동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읽어주시면 개념을 구분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이제 요 챕터에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밑에 다시 대화 묘사 아니면 전부 다 뭐라고? 그냥 서술이라고 직접 제시다. 그치? 그리고, 자, 대화나 묘사 방식에서 아까 그냥 뭐야? 선보러 갔다, 밥 먹고 헤어졌다, 그 다음에 애프터 신청이 없었다, 차였다, 끝났다. 전개 속도가 뭐하다고? 연락 빨라요. 맞죠? 그럼 반대로 상대적이야? 자, 대신에 뭐는 좀 떨어져? 생동감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아무래도. 맞죠? 다만, 자, 좀 더 뒤에 우리 다음 페이지에 묘사 대화 할 거거든? 자, 동민아, 그 묘사 대화는 속도는 뭐 할까? 속도. 느릴 수밖에 없어. 한 장면, 한 장면 다 보여줘야 되니까. 그치? 근데 대신에 뭐야? 약간, 그치? 옆에 나도 같이 선보는 느낌도 막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생동감도. 상대적인 거야. 개념은 알겠지?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의식의 그름. 사실 요거는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만나기 좀 어렵고, 내신 기간에 특정 작품의 특징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의 그름이란 너희들 첫 번째 줄에 인과관계 없이, 세 번째 줄에 여과 없이, 그치? 인물의 말 그대로 뭐야? 심리 따위들을 서술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식의 흐름이라는 자 기법이 나타나면 사실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그치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왜? 인과성도 없고 논리성도 없다 보니까 인물의 반응이 논리적, 인과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 파악이 조금 어렵죠. 뒤에 바로 나올 거예요. 이상의 날개란 이런 작품들. 갑자기 와이프가 그치 나한테 왜 수면제를 먹였을까? 근데 우리의 관계는 약간 절름발이야.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 그럼 이 와이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는 거야? 와이프를 긍정한다는 거야? 와이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의 어떤 불안한 그치 또는 내면의 어떤 분열 이런 어떤 이제 이 과정들 보여주고 싶을 때는 의식의 흐름 또는 인물의 어떤 자세한 지금 심리를 그치 보여주고 싶을 때는 의식의 흐름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는 자 인물의 내면 의식이 중점이 되는 그런 작품일 때 의식의 흐름을 씁니다. 즉 이거는 이제 이 외부 요소와의 갈등보다는
그 자기 자체적으로, 그치? 어떤 생각을 좀 이제 골똘히 한다든지, 그치? 또는 이 내면 속에서 어떤 한째 이 생각들이, 심리들이, 반응들이 뭐 충돌한다든지, 철저하게 한 인물의 내면 의식이 좀 중점이 맞춰져요. 그치? 그래서 어쨌든 다른 요소와의 갈등은 비교적 조금 줄어든 편입니다. 다음에, 자, 독백적 진술 말 그대로 인물의 그치? 자, 심리를 그대로 내는 것으로, 내적 독백,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작은 따옴표로 오지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작은 따옴표 없이 나타내기도 하여, 어쨌든 간에, 자, 내적 독백, 또는 인용 부호 사용 또는 생략을 해서, 그치? 인물의 생각을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다 지금 직접 제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서술자의 개입을 펼쳐라. 아까 내가 간단하게, 자, 우리 서술자의 개입 설명했었는데, 여기 조금 더 제가 상수를 해주고 있어. 자, 봐. 자, 첫 번째.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일단 그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자, 서술자의 개입은 몇 인칭 시점? 3인칭이고, 그치? 자, 자신의 시각을 드러내거나, 의식을 표출하는데, 작가의식을. 자, 근데, 이러려면 결국엔 뭐야? 인물의 그치? 처지라든지, 인물이 지금 느낀 어떤 심리 같은 것들은 뭐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 성진아, 이것도 무슨 시점을 전제로 한단 말이겠노? 3인칭 시점 중에서도 무슨 시점? 에이, 알면서. 전지적 작가 시점. 그치? 목소리 나만 들어간다. 마이크 여기 있어가지고. 말이 된다. 그치?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전제를 하는 거지. 그치? 모르는데 끼어들면 눈 없애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지금 내가 뭐야 알고 있으니까, 그치? 인물의 심리를 대변하기도 하고 요약해주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심 존재돼야 돼. 그치? 자, 그리고 밑에 그 첫 번째 인물의 심리 분석,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라고? 인물의 심리를 뭐하는? 대변하는 장면. 그치? 자, 또는 서술자 논평, 다시 요거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에 대해 봐봐. 자신의 생각을 밝혀 평가하는 방식. 이때 자신이 누구라고? 인물이 아니고 서술자 자신이라고. 서술자. 그치? 자, 그래서 이때, 그치? 주로 이 서술자적 논평을 다른 말로 이렇게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할 건데, 주로 고전소설, 즉, 판소리계 소설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편이고, 뭐뭐 하리요, 그치? 어찌하니 분통하리요, 뭐 이런 식의, 그치? 자, 약간 예스러운 문장들, 또는, 자, 요거 말고도, 그치? 자, 말 그대로 인물, 자신의 어떤 인물이 아니라 다시 서술자 자신의 생각을 밝힌 이런 장면들에서 우리는, 어쨌든, 자, 이 인물의 지금 이제 처지, 상황에 대해서, 이거,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는 이에, 이제 이 목소리에 주체가 누군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우리 지금 자 많이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만나게 되면은 서술상 특징 묻는 문제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 지금 첫 번째 문제로 많이 나온단 말이지. 이 고전 소설 읽을 때. 그래서 선택지를 먼저 확인을 좀 해줘야 돼. 선택지 먼저 확인 안 하잖아. 그리고 그냥 읽으면은 이게 지금 인물의 반응인지 서술자 반응인지, 즉 이 목소리의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안 하면서 읽기 때문에 이게 서술자의 지금 개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갑자기 문제 풀려고 봤더니 서술자의 개입이 있네? 여기 어디 나타났더라? 그 질문을 다시 읽어야 되는데 이거 언제 다시 읽냐 이거야. 그래서 고전소설은 서술상 특징 묻는 문제가 나온다? 선택지 먼저 훑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서술자 개입과 관련된 선택지가 나온다? 좀 염두에 두고 읽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런 것들 우리가 또 이제 모의고사 뒤에 뭐 기출 문제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 보면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풀기 전에 이런 걸 다 확인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자, 그다음 밑에 요약적 제시. 그래서 뭐 여러 사건 혹은 긴 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압축적으로 워낙 이제 그치? 자, 기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일단 자, 그 길이 불리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되는 경우도 있어.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치? 그래서 했던 얘기가 또 한 번 나와야 될 타이밍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라면 뭐 한다고? 그냥 서술자가 요약을 하거나 그지, 또는 비약, 즉 점프, 뛰어넘어 생략을 아예 해버리는 경우들도 일종의 지금 서술자의 개입인 거지. 전개에 있어서 우리 서술자가 지금 스킵하고 요거는 아까 했던 얘기가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치? 자, 어쨌든 요거 서술자적 논평, 즉 우리 편집자적 논평 이거 꼭 기억 좀 합시다. 알겠죠? 자, 그리고 뒤에
개념 우리 확인하기 연습하기 하고 조금만 쉽시다. 자, 그래서 87페이지에 아까 얘기했던 이상의 날개 같은 것들 봐봐. 자, 우리는 오해하고 있다. 아내가 그지? 안정제 대신에 아달린 요게 수면제거든. 수면제를 먹여왔나? 믿을 수가 없다. 그럴 까닭이 없다. 그럼 나는 도적질을 했나? 계집질을 했나? 갑자기 그지? 아내에 대해서 막 의심을 하다가 나는 뭘 했나? 이런 식으로 그죠? 의식이 막 그랬다. 두서없이 서술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갑자기 우리는 절름발이다. 로직을, 논리를 붙일 이유도 없다. 우리는 원래 그랬다. 살아면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달린 먹인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는 거야? 아니면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그지? 긍정을 한다는 거야? 도무지 지금 뭐야? 나도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요건 이제 인물의 어떤 지식인으로서 지금 무기력한 우리 남편 나가 가진 어떤 이제 이 불안감, 그지? 방황하는 정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지? 의식의 흐름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작가는 뭐 하고 싶었다고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나중에 기회 되면 이건 내신 작품에 들어가면 공부하면 되는 거고 굳이 찾아서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다음에 02번에 김유정의 만무방이라는 작품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요거는 자 내가 김유정 소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김유정 소설하면 돈봉, 동백꽃과 같이 그치? 나, 점순이, 이제 감자나 나 얘기 나오고 닭싸움 얘기하는 그러니까 청춘의 어떤 사랑 이야기도 있지만은 김유정 소설의 이 특징 배경이 있다면은 바로 농촌을 배경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현실을 우리가 이제 연결 좀 하면은 요 삼각관계를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집어넣어야 돼. 자, 지주, 땅 주인이, 땅 주인. 그치? 자, 근데 땅 주인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야, 보통. 그래서 그 땅을 자신이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 관리인을 놓는다고. 중간 관리인 우리는 그 당시 뭐라고 불렀어? 마름이라고 불러, 마름.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 만무방이라든지 금따는 콩밭이라든지 그치? 하다못해 본범에도 이런 지금 마름 또 이제 소작인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요 지금 둘 사이에 이렇게 끼어있는 우리 소작이 자기 땅은 없고 남의 땅을 빌려 농사 짓는 사람이거든. 그치? 자 그래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고 그럼 거기서 얻은 수확 그렇지? 자 지주한테 이렇게 주는 수수료로 근데 이 지금 패턴에서 지주에게서 주는 건 당연하겠지만은 소작이도 누구의 횡포에 마름의 횡포에 또 놀아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중간 관리인이 그렇지. 그러니까 지주 대신에 지금 어떤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야 니 내한테 어느 정도 좀 줘라. 니 안 주면 니 다음 연도에 이 땅 못 고쳐 놓는다. 나한테 잘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지 막 압박하고 강탈해 거야. 그래서 이런 패턴 속에서 그렇지 지주보다 오히려 마름의 어떤 이제 횡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한 작가. 그리고 그 상황에서 피해받는 것이 고통받는 소작인의 삶에 대해서 주목을 했던 이런 패턴 되게 많았습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는 등장인물 이 응호가 작년 겪은 일을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그렇지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자 그다음 밑에 이광수의 무정 요거는 좀 과해. 그래서 여기 지금 보자. 이제는 영채라는 인물이 있거든. 여기서 이광수 무정은 계몽을 통해서 우리 이제 백성들을 일깨워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작품인데 여기 지금 서술자가 글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보니까 영채라는 인물의 말 좀 하자. 누구 목소리야 요게? 이 서술자 목소리거든. 사실 좀 약간 좀 뭐라 좀 간질간질하다고 해야 되나? 밑에 이런 얘기까지 한다. 독자 여러분 중에는 아마 영채가 준 것을 슬퍼해서 눈물 흘리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요 라고 그치? 과하게 그지 말을 막 건넨단 말. 하다못해 이런 얘기까지. 소설 짓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거든. 여기서 서술자가 그 작가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이 좀된 솜씨를 넘겨보고 혼자 웃으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요. 이지를 한다고. 너무 선 넘었지, 그치? 그래서 요거 요즘 잘 안 나타나는 패턴이고 보통 다시 한번 더 서술자의 개입을 우리는 고전 소설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일부 현대 소설에도 등장합니다만 그것은 약간 일제강점기 구한 말의 그 소설의 특징을 좀 이어받은 그런 작품들에 좀 드러날 뿐 완전히 이제 현대 소설로 넘어오게 되면은 조금 이제 드러나지 않는 편입니다. 넘어가시면 되고 88페이지의 대화와 묘사는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내가 끊는 타이밍을 좀 놓쳤네.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잠깐만.
도서관 가야지. 도서관 가도 되고 인터넷에 뭐 최근 소설 아니면은 전문 찾는 건 쉽다. 자, 88페이지. 자, 대화와 묘사 나와. 자, 다시 대화 묘사는 무슨 서술 방식이라고? 간접적인 서술 방식이라고. 그치? 응. 자, 다시. 자, 대화는 등장인물이 주고받는 말을 통해서, 그죠? 사건 내용, 갈등 관계를 전달한다. 그래서 말을 통해 또, 자,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자, 서술자가 없어요. 그치? 그래서 인물의 지금 말들을 통해서, 그죠?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화주체 잘 찾으시면 되고, 다시 밑에 묘사. 자, 다시 이것도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묘사하면 자꾸 머릿속에 그리듯 표현한다라는 개념만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감각은 오감 얘기하는 거야. 오감을 동원해서 특정 장면이 떠오르면, 이걸 우리 이미지화라고 하자. 이미지화 되면 이걸 우리 뭐라고? 묘사라고 한다고. 알겠지? 시각만 묘사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맹절에, 그지? 자, 할매 집 갔더니, 그지? 맛있는 내가 좋아하는 고기 굽는 냄새 나고, 그지? 국의 고소한 냄새도 나고, 떡에 달콤한 냄새도 나고. 자, 지금 자, 머릿속에 지금 막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그지? 그럼 묘사야, 아니야? 묘사 맞다. 알겠지? 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묘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또는 후각을 넓게는 그냥 감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알겠지? 그래서 감각 동원되면 다 묘사입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밑에 인물의 지금 우리가 흔히 생김새, 외양, 그치? 그리고 행동 위주, 자, 그다음에 배경들 많이 묘사를 하는데 안에 괄호쳐 심리. 요 심리를 묘사했다는 건 사실상 아까 우리 그 의식의 흐름 같이, 그치? 인물의 심리에 지금 초점을 두고 그것을 초점화해서, 그치? 위주로 서술은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심리 묘사는 다른 말로 그냥 직접 제시라고 해도 상관없어. 알겠지? 심리를 묘사한다라고 하지 심리를 간접적으로 이런 얘기 안 해요. 알겠지? 그래서 심리 묘사는 직접적으로, 그치? 보여주는, 그치?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괄호치고 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생생함, 그치? 그리듯 보여주니까, 즉 묘사해서 보여주니까 머릿속에 딱 이미지화가 된단 말입니다. 되게 생생하지. 다만 아까 위에 대화나, 그치? 묘사 같은 간접 방식은 속도가 뭐일 수밖에 없다고, 느릴 수밖에 없다. 너무 생생하니까. 이제 그 현장을,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느릴 수밖에 없어. 다만, 자, 생동감은 넘친다. 그치? 직접은 아까 뭐였다고? 서술은 생동감은 떨어지나 전개 속도는 빨랐다. 그치? 상대적으로. 알겠습니까? 자, 다음 밑에 2번에 어조 나오는데, 자, 다시, 이거 우리 그 CRP도 내가 얘기했어. 어조는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자, 여기서 어조는 결국 누구? 소설이니까 서술자 또는 인물의 반응인 것이. 그치? 자, 옆에 적어라. 인물 또는 서술자의 대상에 대한 반응인 거야. 그러니까 해학적인 어조라면 대상을 좀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그렸다. 그죠? 풍자적 어조는 대상을 좀 약간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한다. 이런 뜻이거든. 인물 또는 서술자가. 맞지? 그래서, 자, 반어적이라는 것도, 그죠? 서술자 또는 인물이 상황에 대해서 약간 반대적, 거짓된, 진술을 했다. 이런 것이지. 어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알겠어? 어조가 아니고, 인물의 심리. 시라면 화자의 정서가, 그지? 메인이 돼야 된다. 나 매번 얘기한다. 그 다음에 표현 방법은 요거 우리 다 10대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비유적 표현. 그래서 밑에 보니까 막 이제 안개가 이렇게, 자, 밀려든 상황을 밤 사이에, 그치? 밀려든 적군, 이런 식으로, 그치? 지규를 사용한, 자, 표현을 했고, 현학적 표현은 요거는 그냥 그래, 괄호쳐라. 이 현학이 뭐냐면, 우리 그 학식이 좀 내가 배웠다고 자랑하는 말투. 그치? 그래서 약간 거들먹거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런 게 문학 작품에도 간혹 나타나는데 그 작품의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현학적 표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관용적 표현은 지금 우리가 이런 쓰고 관습적. 그치? 그래서 관습적이다라고 하면 내가 사회나 어떤 한 문화권에서, 그치? 굳어져서 사용하는 어떤 표현들 해서 요거는 우리가 좀 암기가 되어야 한다. 맞죠? 그래서 밑에 어쨌든 이런 손이 난다, 우리가 손이 부족하다는 일거리가 또는 이제
그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손이 난다는 건 지금 뭐야? 내가 지금 일을 할 여유가 있다. 이런 뜻 아니겠어? 그러니까 속담이나 관용어구 내지는 관습적으로 굳어진 어떤 표현들은 우리가 좀 암기가 돼야 돼. 이런 것들은 내가 사실 몰라도 상관없는데 고전에서 주로 쓰이는, 자주 쓰이는, 내가 뭐 흔히 클리셰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뻔한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반응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지? 예. 자, 어쨌든 그 밑에 방언 및 비속어. 방언 나오면 당연히 그 지역의 자, 특색을 보여준다. 그래서 뭐 이제 이 현장감, 그치? 또는 뭐 사실감, 뭐 현실감 보여주고 있고, 비속어도 되게 뭐 일상에서 우리가 뭐 쓰기 마련이니까 현장 사실감을 보여준다. 그치? 자, 고사 인용도 사실 뭐라고? 이거 관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옛 이야기를 다 알 수는 없거든. 그치? 그래서 뭐 여기 나오는 백이숙제에서, 높은 벼슬을 멀리하고 자연 들어가 살았던 사람들, 뭐 지조저입이라든지, 그치? 또는 이 속세, 세속적 가치를 거부하는 사람, 이런 것들은 알면 되는 것이, 장자방, 우리 뭐 장량 이런 사람 몰라도 된다고. 한 고조의 책 사잖아. 몰라도 돼. 정말 자주 나오는 클리셰들, 간접적으로 쓰이는 것들, 얘네들에 대한 반응만 잘해주면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 샘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뭐 초한지라든지, 그치? 삼국지는 디폴트거든. 최소한 3회, 4회는 읽었어야 돼. 요즘 여기 초한지, 삼국지 3번씩 읽어본 친구 있나? 없을걸. 한 번도 안 읽어봤을걸. 어떤 친구는, 그치?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 삼국지 3번 읽지 않은 사람과 언쟁하지 마라. 논쟁하지 마라. 왜? 논쟁할 가치가 없다. 뚝배기 등기 없으니까 이건 대화가 안 된다. 근데 쌤 어릴 때 그랬어. 근데 요즘은 삼국지를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근데 내가 그래서 30대 초반에 내 이상형은 삼국지를 3번 읽은 여자였어. 그러니까 그래도 말은 좀 통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그치? 근데 이제는 다 내려놨어. 삼국지 내가 나중에 그 소개해주면 되지, 들려주면 되지, 요약해서. 그자? 삼국지 3번 다 읽어도 돼요. 그죠? 일단 뭐 같이 이제 커피도 한잔 먹고, 드라이브도 가고. 아니, 그런 사람이 이제 필요해졌어. 삼국지 아무 필요 없다. 그죠? 어쨌든 간에 관습은 기억 좀 합시다. 알겠지? 그리고 기회 되면 나중에 성인 돼서 시간 많으면 삼국지나 이런 것들, 고전들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왜 괜히 고전이라 불리는 게 아니거든. 고전이 영어로 얘들아. 우리가 고전 문학 할 때 고전 말고 전 세계 보편적으로 통용된 어떤 뭐 지혜나, 그지? 이런 또 이제 이 좋은 글귀들 담은 이 글들 우리가 고전이라고, 영어로 클래식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그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그죠?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죠? 어쨌든 간에 현재 시의 활용은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을 우리 문문에서도 얘기했는데 생동감 또는 현장감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뒤에 89페이지에 자, 04번에 유능길의 완장이라는 작품. 이거 내가 소개 따로 안 하고 그냥 바로 대화를 통해 흐름이 전개된다는 말은 뭐 위주야? 큰 따옴표가 바로 눈에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치? 아니나 다를까? 위에 보시면은 큰 따옴표 위주로, 그치? 이야기가 서술이 되고 있네요. 옵니다. 간접 제시. 자, 근데 어떤 작품들은 정말 독특하게도 대화인데도 불구하고 뭐를 안 줄 때가 있다. 큰 따옴표를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형식적인 어떤 이제 이 틀에서 좀 벗어나는 어떤 형식의 파격이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경우라도 어쨌든 발화 주체를 잘 잡아가지고 인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5번에, 여기 너무 유명한 작품이, 그지? 그래서 메밀꽃 필 무렵에서, 자, 지금 허세머니 메밀꽃 필, 이제 산길을 이제 걷는 이 장면에 봐봐. 고요한 가운데, 그치? 달의 숨소리가 잡힐 듯이 지금 뭐 한 거야? 아주 조용한, 그지? 그 순간. 달 소리가 막 들릴 정도. 그 다음에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달에 푸르게 젖었다와 같이, 그치? 자, 아주 적막한 산에, 그치? 하얗게, 그치? 자, 또 소금 뿌린 듯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 그치? 더 시각과, 그치? 이런, 후각, 이런 것들 이제 활용을 해서, 어딨나? 또 향기, 또 이제, 자, 후각. 자, 활용해서 뭐 하고 있노? 묘사하고 있지. 풍경을, 배경을, 그치? 해서 약간 좀 이제 낭만적인, 그치? 자, 분위기. 그 다음에 06번에, 자, 술 권하는 사회. 그래서 딱 제목만, 우리 또 현진 것만 봐도, 그치? 여러분 대표적인 작품, 우리
운수 좋은 날 있잖아. 그지? 김첨지가, 그래, 와이프가, 그지? 가지 말라고. 오늘 좀, 하루는 일 안 나가고 내 옆에 있으면 안 되냐? 라고 했을 때, 그지? 에이, 그래도 돈 벌어와야 니 약값도 그지? 벌고, 빠져올 거 아니야? 하고 갔다가, 너무, 우리가 운송업을 하잖아요. 김첨지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치?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냐? 뭐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 나오는 그런 작품도 있는데, 여기, 술권하는 사회. 자, 어쨌든 현진건이, 자, 활동했던 시대가 일제강점기니까, 술을 권하는 이 사회는 우리 국권 피탈의 그지 조선 현실을 가리키는 걸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자 기억 이 사회라는 것이 그지 나라가 그지 나에게 지금 술을 권하더라 그지 인물에게 그지. 그래서 이 조선 사회라는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 근데 이 조선 사회란 지금 일제 강점기를 고려한다면 그지 국권을 피탈당한 현실이니까 실제로 사회가 술을 권하는 게 아니고 이런 국권 피탈의 사회 현실을 보니까 술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제목 자체가 주객전도가 좀 되어 있는 것이고 어쨌든 팔자가 좋아서 조선에 태어난 거야? 아니 팔자가 나빠서 국권이 지금 상실된 조선에 태어난 거거든. 그러니 요거는 반어적인 어조떼고 그치? 이 상황을 지금 반어적으로 인물이 반응을 보이잖아. 그러니까 어조떼고 반응만 보면 당연히 오해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식인들 항상 아까 우리 그 구보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지식인들 아침에 그치 일어나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내냐 하면서 그치 막 절망에 빠져. 그래서 돈 몇 푼 들고 나가요 밖을. 그치 밖에 나가서 커피 한잔 때리고 돌아다니다가 또 저녁 때면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술 한잔 때리면서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방법도 안 나오고 그치 좀 취하러 뻗어 자. 또 난 다음 날 아침 또 일어나가지고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똑같은 패턴을 그래서 내가 이런 작품들 별로 안 좋아해. 내가 전공이 그 부교육관이야. 이런 작품들 너무 많이 읽어봤거든. 답답해. 정답도 없고요, 그죠? 저거 사실 요즘 말씀도 얘가 메모장에 쓸 법한 내용 아니거든요. 그죠? 이런 지식인들 어떤 이 무기력함 이런 거 보면은 나도 약간 맥 빠지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자 그런 상황을 그치 술을 권하는 사회 술을 권하는 그치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보자 뒤에 있는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94페이지 오늘 94, 95페이지까지 딱 할 거다. 자 그래서 갈등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게 자, 한자 그치 칡나무, 등나무가 그치 얽히고 설킨 모습을 우리가 갈등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소설에서는 인물이 내적으로 겪는 밑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겪는 그치 대립과 충돌을 우리가 갈등이라고 통칭한다고. 그리고 세 번째, 자 갈등은 결국 소설이나 극 중에 사건을 전개시키는 기본적이고 필연적인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소설을 정말 간단한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뭐의 문학? 갈등의 문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치? 그러니까 갈등 없는 이야기는 그치? 사건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도 없을 뿐더러 그치? 그러니까 사실 재미 자체도 없단 말이야. 널 생각해봐. 나는 너를 몇 년, 8년생 정도 되나? 09년생인가? 09년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 자, 26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다. 그치? 그 다음에 28년에 대학교 입학을 한다. 이런 지금 상황에서 아무런 지금 풍파 없이 그지 그냥 스무스하게 흘러가면 재미가 없다고 그지 그래서 상수도 하고 그자 군대 가서 타령도 하고 DP한테 잡혀보고 그러면 어때 재밌을 거 아니냐 그자 잡혀서 영창도 살고 군대 감옥장 가고 얼마나 재밌어 어머 이지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냥 평탄하게 살면 누구나 사는 삶 그지 재미가 없다는 거야. 갈등이 있어. 그래서 긴장. 나는 흥미를 떠나서 그지 긴장.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소설이 또 5단 전개 우리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결국 긴장감이 이렇게 점차 심화고조되는 과정에서 그지 갈등이 그것을 뭐 해준다? 높여준다. 맞죠? 자 그리고 갈등의 원인 파악하고 해결 과정에서 주제가 형상화된다고 좋으면 형상화 드러난다. 네, 쌤은 갈등을 풀어나가는 내지는 이 갈등이 그치? 자. 시속 내지는 심화, 고조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인물들이 보여주는 어떤 반응, 그지? 요게 좀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갈등에 그치? 자, 관여하는 인물이 누구이며, 이 A라는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해서 그치? 자, 등장인물 가는 자 우호적이라면, 등장인물 나는 자, 부정적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둘이 어떤 상황으로 부딪히게 되는 거, 이거 외적 갈등이 될 것이고, 또는 A라는 요 상황에 대해서, 그치? 스스로가 그냥 A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적으로도 고민 갈등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이제 밑에서 종류에서 체크를 해보자고. 자, 동그라미 1번의 내적 갈등. 자, 그래서 내적 갈등이란 한 인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상반되거나 분열된 심리로 인해 생기는 갈등에서 여러분 위에 A와 이것도 not A라고 적으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상반되거나 분열된 심리라는 거지 서로 공존할 수가 없는 거야. 응? 그래서 너희들 생각 한번 해봐.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지금 일어났는데 오늘 날씨가 더럽게 춥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근데 우리는 3시 30분에 수업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맞아? 그래서 수업을 지금 참석해야 된다라는 게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하나라면 추워서 시방 오늘 이불 밖에 나가기가 싫어. 나가기 싫으니까 참석이 아니고 등원이 아니고 결석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참석이랑 결국엔 봐봐 뭐의 반대말이라고 결석의 반대말이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결석은 참석이 A와 나의 관계가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충돌할 때 여러분들은 뭐 하셨다고? 이겨냈다고. 장해요. 추운데 맞아? 여차하면 뭐 할 뻔했다고. 아우 씨발 그냥 집에 일 있다 하고 안 가야 되겠다. 영상 보면 되지 뭐. 이랬다면 지는 거예요. 갈등을 했겠지만 그래도 참석하신 여러분들 이겨내. 그죠? 충분히 이런 상황 생길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반돼서 상충하는 거지. 즉 A와 공존할 수 없는 요 심리가 그치? 내면에 존재할 때 이거 우리 내적 갈등이라고 한다고. 요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실현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어떻게 결석하면서 어떻게 참석할래? 말도 안 된다. 그딴 말이 어딨노? 안 그래? 그래서 내적 갈등이란 상충하고 공존할 수 없는 심리의 이제 이 반응입니다. 그래서 밑에 근데 두 번째 점에 보면 넓게는 걱정, 분노, 방황도 자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이게 혼란함을 이렇게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내면에 이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혼란스러움을 전제를 한단 말이야. 그러므로 걱정, 분노, 방황도 넓게는 그치 내면의 혼란함, 공유기 때문에 내적 갈등을 넣었지만 요거까지는 여러분 모르셔도 상관없어. 요거를 내적 갈등이라고 하진 않을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혼란스럽다 A와 not. 그래서 밑에 요게 지금 아까 내가 참 살짝 길게 얘기했던 우리 그 운수 좋은 날에 지금 한 내용이야. 그치? 그래서 김첨지가 오늘 너무 일이 잘 된다고. 그치?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줘야 되나? 근데 아침에 와이프가 뭐라 했다고? 남편아 오늘 나랑 있어주면 안 되나? 가지 마라. 일 가지 마라. 그걸 뿌리치고 출근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밑에 봐. 꼬리를 물고 덤비는 이 행운이 뭔데? 오늘 돈이 너무 잘 벌려요. 맞지? 자, 근데 겁은 결국 뭐야? 아까 아내를 뿌리치고, 그치? 자, 출근을 그치? 그러니까 이 겁은 결국 뭐야? 집에 있을 그 아내에게 어떤 일이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아내를 케어할 수 있다 없다? 못 한다고요. 아내를 보러 집에 가는 순간 돈을 못 벌고요. 그치? 또는 돈을 벌기를 선택하게 되면은 아내를 보러 집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가 자 돈을 번다는 것은 아내를 보러 갈 수 없고 아내를 그치? 자 케어하러 간다는 것은 돈을 벌 수 없는 지금 뭐야 가불기의 상황에 걸려버렸다. 맞지? 요걸 우리는 뭐야? A와 not의 관계. 그럼 김첨진 뭐 선택합니까? 그래도 이런 날 별로 없으니까 그치 자주 오지 않을 거니까 요 행운 그치? 이 운수에 그치? 자 조금 더 편성을 한다고. 그리고 일 끝나고 뭐야? 그래 설렁탕 한 그릇 사들고 왔더니 이년아 왜 씨발 일어나질 못하니 이년아 아까 설렁탕 처먹으라고 하니까 이미 뭐야 사드라 시체 이리 돼. 그치? 그래서 오늘을 개성하게도 운수가 좋더니더만 이런 식으로 끝난다는 거야. 반어적 질서. 그치? 비극적인데 어쨌든 이 내적 갈등 속에서 그치? 그의 그치? 선택은 돈이었고 돈은 벌었으나 아내를 잃어버린 비극적 결말을 통해서 일제감정이 하층면에 비참한 삶을 볼 수 있고 이런 의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외적 갈등인데 요거 밑에 두 친구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자, 일단 인물과 자연과의 갈등 요 X 시세 요즘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대자연, 그지? 앞에 우리 인간은 한낱 미물일 뿐이거든, 그지? 태풍이 오고, 그죠?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걸 뭐야? 어떻게 지금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개는 이제 자연과 이렇게 갈등한다면은
집니다. 또는 극단적으로는 죽습니다. 인물. 그치? 자연에 대해. 그치? 그래서 요즘 근데 잘 안 나타나요. 자. 위에. 자.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할 때 요거 대표적 작품이 우리 김동리 역마라는 작품에서지, 그치? 성기가 원래 역마사를 타고 났는데, 자, 누구랑? 그래. 개연이라는 거지. 배다른 이모랑 정착하려 했다가, 이모인 줄 알고 충격받고, 결국에는 뭐 하게 되는? 운명을 뭐 하게 돼? 받아들이게 된다고. 그치? 그래서 이 인간과 운명 간의 갈등은 대개는 순응하는 것으로, 그치? 이 운명에, 또 운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이걸 거스르고 내가 정착하려 했지만은 결국에는 뭐야? 이런 큰 지금 뭐야? 시련을 맛보게 되거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이모였다. 그치? 자, 대표적인 작품 수능. 자, 그리고 대다수의 우리 작품들은 인물과 인물 또는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인데, 인물과 인물은 자, 결국에는 뭐의 차이 때문이다? 가치관, 그치? 인식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치관이라는 것도 사항 대립 아니야. 대개는 이항 대립이야.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자, 이거는 자연 속세를 뺄게. 요것만 봐도 된다고. 물론 정신과 물질은 내면, 외면일 수도 있고, 그치? 그다음에 전통과 근대, 현대일 수도 있고, 그치? 여러 가지 또 이제 이항대립을 묶어주면 됩니다. 넣을 때는 요 두 가지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자, 봐봐. 자, 우리 지금, 자, 이 학교에, 그치? 자,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해. 또는 축제를 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 학교 전교 회장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나는 우리 학교에 우리 아이돌을, 가수를 그치? 초대하고 싶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전교 회장으로서 지금 뭐 했다고? 그래, 아이돌 섭외하자! 돈 한 2천 주고 섭외하자! 한 거야. 근데 학교 1년 예산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집행부나 또 학교 쌤들은 뭐 했다고? 현실적인 이유를 들면서, 그치?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그치? 부딪히는 그런 장면도 전부 다 뭐라고? 다 이상과 현실과 같은 가치관 차이예요. 맞습니까? 또는 우리 또 이제 문학에서 또 가장 많이 나왔던 바로 요거 정신과 물질이죠. 그치? 그래서 항상 정신적 내면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지 약간 고리타분한 인물이 있으면은 약간 좀 현실적이면서 물질을 그치 좀 외면적인 걸 추구하는 인물들이 그치 항상 맞붙기 마련이라고. 요 두 가지 패턴만 가지고 있으면 인물과 인물의 대립은 크게 어렵지 않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치?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인물과 사회 간의 갈등이에요. 이 사회가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자, 그리고 제도, 윤리 이런 것들하고 좀 연결을 하는데 결국에 이제 요거는 자, 우리 그 고전 문학에서는 대부분 자, 무슨 제? 신분제. 그치? 또는 신문질서 또는 우리 간혹 이제 우리 그 비현실적인 어떤 이야기를 다루는 전기적인 비현실적긴 어떤 소설 보면은 천상, 즉 하늘나라의 질서와 지상의 질서가 달라가지고 또 갈등을 하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천상과 지상에서의 어떤 이 질서가 그치 달라서 갈등하는 구조도 있고, 그치? 그리고 현대 문학에서는 우리 현대 문학의 이 4대 시대적 배경이 크게 우리 그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6.25 전쟁, 그리고 산업화, 그 다음에 우리 민주화 이렇게 네 가지를 꼽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4대 시대적 배경이 있잖아, 그치? 요런 걸 이제 축으로 간다. 내가 좀 적어주긴 할게요. 일제강점. 그래서 우리가 국권을 필터를 당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국권을 좀 빼앗긴 상황이니까, 그렇지? 그런 지금 뭐야? 우리나라의 현실, 그렇지? 이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일제가 지금 장악해버린 그 현실과 맞서는 것도 사회와의 갈등이에요, 얘들. 그렇지? 그 다음에 아까 또 뭐였나 여기? 6.25 이데올로기 대립 아닙니까? 이데올로기라는 사회 체제, 그렇지? 나는 내 친구가 좋은데 내 친구는 지금 빨갱이가 돼버렸다. 그렇지? 그래서 인물 간의 갈등도 되지만은 체제, 사회의 갈등도 되고. 그토록 어릴 때는 그치 정말 찐친이었는데 그치 베프였는데 이게 지금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그치 완전히 갈라서 버리. 그러니까 이거는 인물 간 대립도 되고 사회 간의 갈등도 되는 거죠. 저 체제만 없었다면 내 친구를 잃지 않았을 텐데. 맞죠? 그 다음에 아까 뭐였나? 산업 도시화. 그치?
특히 자 우리가 흔히 또 많이 보는 사회와의 갈등은 여기 산업도시화에서 좀 많이 다룹니다. 현재 이 정부 정책에 있어서 그치 이 소외된 계층에 대한 어떤 혜택이 없이 그치 가진 자들에만 불려주게 되는 그런 제도 속에서 빈부격차 심화되고 다시 농촌은 더욱 이제 비참해져가는 그런 패턴을 시든 소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패턴이고 그다음에 우리 또 민주화. 독재 시대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억압적이고, 이제 강압적인 시대에 맞서서, 그치? 이렇게 자유를 쟁취하고 희생당하기도 하고, 그치? 또는 뭐 타협하는 인물도 있을 겁니다. 그런 타협하는 인물과는 또 뭐가 달라가지고, 가치관이 달라서 또 이제 대립하기도 하고요. 패턴 딱딱딱 나온다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은 인물과 인물, 인물과 사회 간의 갈등. 요거는 근데 사실 뭐 정형화됐다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읽으면서, 그치? 자, 인물들이 어떤 관계에 놓였는가를 문맥을 통해서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양상은 어쨌든 그치? 이 갈등이라는 것이 그치? 자, 점차 뭐 그래 고조됐다가 그치? 이렇게 이완 풀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특정 부분이 발전했을 때는 갈등만 쭉 이제 심화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치? 그런 특정 부분 발전 부분이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95페이지에 개념 연습하기 채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괄호 1번에 갈등은 인물들이 겪는 내적, 외적인 대립과 충돌을 의미하고 괄호 2번에 갈등은 사건 전개의 기본적인 요소로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알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 다음 02번에 자 요거는 밑에 바로 내가 발문 볼게. 봐라. 괄호 1번에 가에서는 저수지를 둘러싼 농민동을 빼 자 그리고 뒤에 TC 수도 출장소니까 수도를 관리하는 시설인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자 농민들과 이 시설을 관리하는 지금 자 여기서 결국 이게 인간도 좋겠고 그렇지 그 인간들도 사였던 이제 제도 그치? 그 출장소에서 그치? 이렇게 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겠냐 라고 봤을 때 밑에 나와 있는 적어도 자연과의 갈등은 되어서는 안 되겠지. 그치? 이것은 인간과 인간 내지는 인간과 그 사회와의 갈등. 그치? 그래서 이 또 촌이니까 농촌 사람들이 그치? 자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왜 물을 우리 농촌에는 대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죠? 이제 또 항해 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자 물을 또 대줬지만 위에 한번 봐봐. 자 나에서는 가뭄 때문에 논에 물을 대는 일로 고와 양이 갈등한다. 위에 봐봐. 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자 안 돼요 하고 곰보는 물꼬를 아까보다 더 크게 열면서 위에 있는 너는 한번 적시지도 못하게 하고 아랫놈만 그렇게 자 물이 넘게 치르려는 것은 너무하죠. 뭐 그게 너를 맞을 때요 라고 지금 뭐 하는 것 같아? 야차 뜨기 직전이라고 지금 그죠? 뭐야? 갈등이지. 맞죠? 그래서 자 이 물을 대는 과정에서 그지 위에 있는 놈 밑에 있는 놈에서 윗마을 아랫마을이 약간 뭐 대립을 하는 거지 그런 과정인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지 자 다 우리가 넓게 갈등이라고 보면 된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자 우리 한제 우리 주차 남았는데 뭐 구성, 그다음에 뭐 배경, 소재 요 정도 지금 남았고 고전 소설의 특징 이제 한 챕터 정도 남았을 겁니다. 뒤에 수필하고 극은 시간이 되면 좀 다루고 시간이 안 되면 조금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알겠지? 일단은 다음 주 6주차 마지막 수업인데 우리 그 원래 수업 시간대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1시 그치? 그 다음에 목요일 4시입니까? 그래서 시간 맞춰서 와주시고 우리가 지금 복습 우리 배운 개념어들이 이제 다 끝이 나간다고 그래서 지금 기출 문제들 풀면서 적용 복습들 좀 해봐야 돼. 알겠지? 또는 뭐 정규 같은 교재 같은 것들 활용하면서 복습하셔야 되고 알겠나? 고생했다. 고생했어.